자, 안녕하십니까. 김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대통령에 제가 처음 이번에 이렇게 또 어떻게 컨택이 되어 있는데 가지고 수업을 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좀 무한한 기쁨을 느끼게 되고, 오늘 이미 제가 2015년도에 김박사의 실전 백제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위주로 해가지고 제일 앞에부터 전체 어떤 통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실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좀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고, 또 실제 통변을 지금까지 해오고 실제 업을 하고 또 현장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 분에게는 또 다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체험이라든지 또 더 많은 통변의 지식을 더 넓힐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책 자체에서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책의 범주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익한 그런 강의를 하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이 교육과 사주인데 명시로 제가 작성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해, 그죠? 기해 일주들이 되게 보면 이 칠가지 농사자가 여자분들이 좀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무가금이죠, 무가금. 남편이 거무술 갇혀져 있듯이죠. 자, 그 다음에 월주로 병인이네, 병인. 생진이네, 생진이죠. 아우, 전부 다 이거 뭐 보니까 이거 뭐 인신사에 이래가지고 연마성이 막 우두둑하네, 우두둑하고. 일주가 보니 기사네, 그죠? 기사 부꾸라고 뭡니까? 사기죠. 기사 일주들이 사기꾼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원래 이건 돛담배 아닙니까? 떠다니는 물에 떠다니는 낙엽이라고 비교하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명식을 작성했습니다. 명식을 작성했는데, 명식을 작성하면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일간에 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일간에 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물론 하토공전에서 사화를 갖다가 건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로. 근데 이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자체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천간에 떠 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 남들이 볼 수 있는 글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요거는 지금 평관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거는 정인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비견이죠, 그죠? 비견이다. 이거 나름대로 어떤 주체의식이 강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건 학문이라든지 공부, 어떤 인격, 교양 이런 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심도 있다는 뜻이죠. 평관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좀 절도성이라든지 어떤 그 중법정신이라든지 억압감 어떤 이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글자는 내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간에 있는 글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자예요. 다른 사람들 알아볼 수 있는,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봐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또 실제로 자기 그 본인도 마인드 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쏠려져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뭔가요?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천간에 근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갖다가 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수를 본다든지 사주를 어떤 그 분석을 한다든지 통변을 한다든지 손님을 맞이했을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까? 천간이 아니죠. 천간은 물론 천간도 중요하지만 지지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을 찍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을 찍어줘야만이 그 사람이 감동을 느끼고, 아,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당신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죠? 저거 생각하고 있죠? 이런 얘기는 감동이 안 되고, 또 일시적인 생각만으로 금방 또 날아가 버립니다. 연기처럼.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한 얘기죠. 다시 말해서 통면할 때 그 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아니면 실제로 풀이를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지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마성, 인신사회를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분 빼는 거 다 있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이 사주 자체에서 보면은
역마성이 많다. 그래서 움직임이 많다고 보태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 원국에 있는 역마성은 이동성이 있는 게 아니다. 대운에서 역마성이 들어왔을 때 이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해라고 강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 실제로 원국에 인신사에 깔려 있으면 이동성이 많은 건 맞아요. 방금 전에 못 앉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신을 보니까 기사일 해가지고 기사일주들이 보면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오행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행도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나 아닙니까? 그죠? 나인데 기토야, 여기가. 그죠? 기토인데 여기 보니까 뭡니까? 사화가 여기 지금 인수라 그러죠. 이 자리를. 인수가 뭡니까? 인풋이야. 여기는 어디입니까? 식사는 아웃풋이야. 발산하는 곳이야. 그죠? 이는 수용하는 곳이고, 그죠? 그런데 지금 기사일주 같은 데 보면은, 여기 지금 지장간에 보면은, 아웃풋, 인풋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 기사일주 자체가 그만큼 언변술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말 빨리 셉니다, 기사일주.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학과 그럼 사기 아닙니까? 뭐, 기사일주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사기꾼 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얘기가 스토리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이 얘기는 내일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꾼 못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오늘 뭘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내일 되면 또 뭐 안 되지 우리 사기를 못 칩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려면 일단 IQ가 3살 이상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또 기사일주들이 인풋 아웃풋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인풋 아웃풋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빠르고 언변속도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사회충이 되어 있고 인사행이 되어 있고 사회충이 되어 있고 인해파로 되어 있고 인해파로 되어 있고 인도 뭡니까 이거? 자행이네. 이렇게 많네요. 그죠?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화가 인수야. 인수. 그죠? 인수가 광, 충, 형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형충을 다 받고 있다, 그죠? 인수가 형충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변이 길죠, 그죠? 통변이 긴데, 뭐 일반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인수는 원류야, 원류. 어머니의 품도 될 수 있고, 교육의 의미도 될 수 있고, 어떤 라이센스도 될 수 있고, 귀인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런 자격증. 그래서 이 인수의 형충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공부에 어떤 장애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떤 자궁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생식기 쪽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상을 생식기로 봅니다만은 인수를 원료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통변은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우선 사주를 보면서 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월지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월지를 보니까 인목이 있네. 이 사람 주도세력이 뭡니까? 여기서 지금 투관된 글자가 바로 티 나와 있네. 평관격이네. 격국을 보니까. 그죠? 격국은 원래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센 글자가 뭐예요? 수목입니다. 수목. 인달 같으면은 입춘이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 춥습니다. 우리 명리학은 개설학이고 기후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내가 추우면 옷을 입게 되고 더우면 옷을 벗게 되는 그 원리입니다. 그걸 갖다가 사람의 어떤 문명에 적용시킨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달은 실제로는 양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지만 글자로는 양으로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양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추워요. 한기가 있어요. 이게 글자는 선생님 이거 목이라는 글자인데 왜 자꾸 한기를 얘기합니까? 이 글자는 지금 수의 계절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 어떤 영혼이 많이 남아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달에 추워요. 춥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설날에 더워서 뭐 짜르티 입고 다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춥다는 겁니다. 그죠? 춥다. 조부를 떠나서도 제일 센 게 수목이에요. 수목. 목이 강하면은 우리가 강하면은 설기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의 목이 여기 관성에 해당되네. 그죠? 그래서 신강신약을 하는데 이건 뭐 기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꼭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닙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한 게 지금 따뜻한 온기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주가 괜찮은 사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형사를 받았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지금 생지에서 벼가가 지금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벼가가 확실하게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인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용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병화 자체는 원래 기토에서 병화를 만나면 뭡니까? 우리 식간론에서 대지보조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뜻밖의 어떤 그 유산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대지보조가 되게 되면은 어떤 경쟁 구도가 생겼어. 내가 어떤 조직사에서 경쟁 구도가 생기는데 갑자기 뜻밖의 어떤 사람이 나오고, 야 김진이 내가 도와줄게. 니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권을 챙긴다든지, 그죠? 영광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쟁 관계에서 뜻밖의 기회를 만나가지고, 자기는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뜻밖의 기회를 만나가지고 영광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죠. 인격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평생. 대지보살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이 사람 여기는 지금 길신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물론 형사를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관인상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생화 가생돈 또 보니까 관인상생인 사람은요, 물론 좀 허물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인상생인 사람은 공직적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봤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도련님이야. 도련님. 돈 많다고 도련님이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명문가 집안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도련님입니다. 여자 같은 규수.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갖춰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의도 알고 우도령도 알고 에티켓도 이렇게 나름대로 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관인상생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공무원 쪽에서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토일간에서 인목, 원래 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육의 의미가, 목이라는 뜻 자체가 교육, 또 신체 부위로 보면 머리를 나타내요. 머리를. 간목은 머리, 을목은 뇌를 나타냅니다. 원래. 그래서 교육과 가장 인연이 많은 그 글자를 갖다가 목으로 봐요. 목으로 봅니다. 여러분, 특히 간목은 논리성, 을목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토 입인데다가 교육하고 같이 입을 두 개나 갖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 스트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얼마나 말 빠르겠습니까? 그러다 교육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공직 쪽으로도 맞아요. 이 사람은. 인사형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인사신 사명살, 축술미 사명살, 특히 인사신 같은 지시의 진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집도사주라고 해요. 집도사주. 집도사주는 뭐예요? 칼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칼을 잡으면은 문과 쪽에서 이야기하면 군인이나 검찰, 경찰, 운동선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노가다 십장, 뭐 이런 거. 십장을 뭐 표준으로 뭐라 하냐? 십장이 뭐랍니까? 반장.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실제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간호사도 칼 드나? 그 다음에 식육적. 그 다음에 횟집. 뭐 심지어 나중에 가니까 우리 그 구두칼 이거 듣는 이것도 칼로 보더라고. 그렇게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런 칼을 잡는 직업과 인연이 있다는 뜻이죠. 난 그런 직업을 안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칼을 맞는 사주야. 아니면 형사를 가든지 이런 사람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경찰이나 군인, 검찰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을 감옥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 반대로 그런 업을 안 가졌으면은 감옥을 가든가 아니면 이과 쪽에서 하는 의사라든지 식육점이라든지 조폭이라든지 그죠? 조폭도 뭐 좋은 거가 나쁘죠. 어쨌든 그런 직업, 그것도 직업인데 어쨌든 안 했다 하면은 내가 칼을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교통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자기가 뭐 몸이 힘들어지는 거. 가장 좋은 액땜은 아예 해외로 나가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사람은. 그 액땜이에요, 액땜. 처방이야, 처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사람이 남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남자 직업성이 관성이 역마성이니까 이동성이 많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여자 같으면 뭡니까? 남편을 갖다 외국인 남자를 만날 수 있다? 맞죠? 그죠? 내가 출장 가다가 여행 가다가 서울서 어제 울산 내려오는 KTX 타다가 말이야. 어떤 아가씨 만나 얘기를 했다. 이런 것도 다 이런 역마성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형사를 맡게 되면은 해로하기가 좀 힘들죠. 더군다나 이 사람 같은 경우 남자든 여자든 일지를 기준으로 인사심, 인사형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가정생활이 좀 해로하기 어려워요. 보통 일반적으로 싸잡아서 얘기할 때 싸잡아서 그 전반적인 어떤 형태로 얘기하자면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일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사신을 깔고 있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인사신을 깔면 보통 남자는 호랩이라고 하고 여자는 축수미를 깔으면 전부 대부분 가구야 가구. 그래 보시면 돼요. 한 70% 정도, 80%까지도 거의 맞을 겁니다. 특히 40대에 넘어와서 아직 우리 이혼은 잘 사는 게 왜 그래요? 그러면 그 보통 40대 전입니다. 40대 중반에 넘어간 사람들 잘 맞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이 자체가 형사를 갖고 있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궁성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인의 합도 되지만 인의 파도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은 월주 자체가 뭡니까? 부모 형제 궁이잖아요. 그죠? 부모 형제 궁이고 일주가 누구예요? 배우자와 나죠. 그래서 이게 인사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부모 형제하고 나하고 화합이 잘 안 되는 팔자예요. 이 사람은. 그죠? 화합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회충도 마찬가지, 자식과도 화합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극각사도 되어져 있네요. 여러 가지 어떤 설명할 게 많은데, 일단은 우리 책을 보면서, 책도 같이 진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식간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기토에서 을목으로 야초난생이라는 뜻입니다. 야초난생. 잡초가 뒤덮인 논밭인데 사업의 일을 처리해 야무진데 없어 행운에 따르지 않는다. 이 대부분 기토에서 을목을 만난 사람들, 기토가 귀신인 경우에는 마무리를 안 돼요. 마무리. 시작을 해도 마무리를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여자 같은 경우는 깡패하고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깡패 말이죠. 그러나 저 기둥서방일죠. 그죠? 그런 사람하고 인연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관이잖아요. 평관인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기토에서 경금을 만나면 좋지 않습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은 밭에 큰 그 바위가 있다. 이러면 농사짓기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또 밭에 아니면 큰 철탑이 서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격이야. 근데 을목이 그럼 을경합대가 내가 그걸 내가 없애줄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거는. 그러면 기토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고마운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내가 네 비켜줄게 이렇게 나온다. 왜? 을경합금을 대푼단 말이죠. 그래서 을목이 별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토는 간목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뭐 위로 올라가면 간목을 볼 수 있는데 왜냐면 간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토에서는 횡재수가 있어요. 횡재수. 간목과 을목은 하고 딴 차이입니다. 그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음 또 넘어갈게요. 대지 보조가 있는데 대지 보조는 아까 전에 조금 설명 언급을 했습니다. 기토에서 병화를 맞는 케이스인데 경제 구도에서 뜻하지 않는 원주자를 만나 영광을 거머쥔다. 그러면 선생님 기토에서 병화를 만나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사오미 계절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또 떴어. 어마어마하게 뜨고 가네요. 그죠? 땅이 뜩뜩 갈라졌어. 이러다면요 복음 홍강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쁜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자기밖에 모르고 굉장히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격도 엄청나게 똑똑하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렇게 살았어도 안 되죠. 그 다음 기토에서 기토로는 같은 경우 복음 연장이라 해가지고 기토에서 기토를 만났다는 뜻이죠. 천간구조가 일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해 진척이 느리다는 뜻도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물론 있는데 기토에서 기토 같이 만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경쟁자가 똑같이 같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간목은 이 사람한테 뭡니까? 내가 직함이고 명함이고 명예고 그죠? 그죠? 귀를 나타내는데 얘가 빼앗아 가버리니까 각기하고 그죠? 그래서 경쟁자가 있어서 이 여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남자 뺏긴 발자가 있단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직장에서 경쟁자가 항상 있다는 뜻이죠. 같이 있으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또 그런 여자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책은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머리말에 써놨습니다만 사주책경 3권에 나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거 발췌를 해서 쓴 책입니다. 근거로 해서 여기서 보면은 1번은 식간론, 2번은 난강망, 3번은 사주책경 해석, 4번은 사주책경 재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난강망은 생략하고 식간론과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주책경이 나온 책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3번만.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재해석이라 해가지고 하고 용신법하고 5번까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작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일에, 무기일, 일간이 지금 기토죠, 그죠? 무기일에 인월 출생, 구호 만인 스승이라 이렇게 그죠? 만인의 어떤 교육적 사주로 이런 뜻이죠. 인월 출생한 사람들은 명리에 관한 책을 살펴 그 사주를 논해본다. 1번. 2번. 생년에 지살이 있으니 반드시 고향을 떠난다. 이거는 별 중요한 통계는 아닌데 일단 그 내용이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생일, 생월에 형살이 있으니 그 조업을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일과 일하고 월하고 이렇게 형살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팔자다. 그 다음에 또 부모 형제하고 화합이 좀 안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조업을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사주에 역마성이 있으니 해외 출입이 있어 본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개 다 지금 역마성을 따고 있네요. 그죠? 역마성을 따고 있고 일반적으로 해외로 간다든지 움직임이 있을 때는 보통 일지상합 때 많이 일어나죠. 아니면 인성이 일지와 합했을 때고 나중에 있으면 할게요. 그 다음에 생년에 생월에 망신살이 있으니 두 자랑님께 드려본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망신살 맞죠? 왜냐하면 이게 해묘미잖아요. 그죠? 해묘미 삼합이. 그래서 지장환대, 묘한테 걸쳐가 망신살이죠. 월지 자체가 망신살이나 연살이 있다든지 인생이 많은 사람들은 뭐 왜 요모라, 엄마 왜 또 다른 엄마 또 있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통변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상대한테 신뢰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쩌다 물으면 답을 해주고 또 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 얘기해야 되고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 엄마 둘이요?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근데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그죠?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래서 월지 자체가 망신살이 됐다든지 연살이 됐다. 도화살이죠. 그죠? 그러니까 도화살이 뭐예요? 해묘미 같은 거. 자수가 있다든지 망신살에 인이 있다든지 이 사람 인이 걸렸네. 망신살이니까. 그죠? 이런 경우. 거기다가 인수가 많다. 일천이지니까 하나
하둘. 일천이지네. 이 사람 지금 보니까 엄마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 일천이지 맞네요. 이런 경우. 그러면은 두 사람이니까, 그죠? 엄마가 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생일과 생시의 상충이 두 방에 관할 거로 본다. 생일 일시 자체가 뭐냐면 원래 일지를 갖다가 부부공으로 봐요. 배우자공으로. 배우자공으로 보는데 일시 자체가 형충이 됐다는 거지. 일시 자체를 갖다가 부부공으로 봐요. 부부공으로 보는데 일시 자체가 형충이 됐다고 다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천충지충 됐을 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만 갖고도 단순히 풀 수 있어요. 실제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지의 형충만 갖고는 당신 이혼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위에 거까지, 이거는 지금 위에 거는 거기네, 그죠? 원래 모기토는 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없잖아요. 정화충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게 있는데 이 사람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능성이 이것만 봤을 때 높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아예 그 일지 자체가 형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가설 두 번 걸어본다. 정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과 살이 혼잡하여 두 방에서 득자리다. 관살 혼잡이네. 관살 혼잡이라. 관살 혼잡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살 혼잡인 사람이요, 삶 자체가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여자만 그러냐? 아니지. 남자, 여자 다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행도에 보면 비금이 많은 사람, 식상이 많은 사람, 재성이 많은 사람, 관성이 많은 사람, 인성이 많은 사람, 편고된 사주로 보잖아요. 그죠? 편고된 사주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관성적으로 편고된 사주입니다. 한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억울한 누명을 많이 당하거든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야. 무슨 사주입니다. 좋지 않죠. 그래서 관살이 혼잡되면은 남녀를 통틀어서 바람둥이에요. 남자도 관살이 많으면 바람둥이고, 여자도 관살이 많으면 바람둥이고, 남자복은 이성에 대한 복은 지질이 없죠. 둘 다. 그건 설명을 하면 너무 길고, 편고된 사주에서 관살이 편고된 사주가 가장 안 좋다니까. 얼마나, 그래서 참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살 편고된 사람들이. 그 감옥 가는 팔자 중에서 식상이 많아가지고 감옥 가는, 식상 많은 사람도 감옥 가는 팔자라고 하는데, 식상이 많아가지고 감옥 가는 팔자들은 뭐야? 지가 실제로 위험행위 해가지고 감옥 가는 거고, 관살이 많아가지고 감옥 가는 거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간다니까? 다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손궁의 상충이 자손을 각각 별거한다. 이러면 이게 자손궁의 얘기했던 거고, 기토일주가 허약하여 비위가 매우 약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우리 토가 뭐예요? 비장위장 아닙니까? 그죠? 비장위장. 그래서 이건 지금 보니까 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가 이렇게 약해져 버리면 목이 신경쓰이거든. 그래서 신경쓰이장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물이 이렇게 만약에 한기가 넘쳐서 그랬다면 위궤양으로 보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생일 생월에 인사 형사를 해서 모두 형제는 고독하게 되리라. 보통 우리가 육친론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월주 자체에 그 관성이, 그죠? 정관이나 편관이나, 그죠? 굉장히 강한 데다가 형사를 당하게 되면은 형제 중에 잠수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백호살이나 뭐 사절지 이런 거 아니래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갑인이 있다, 아니면 을묘가 있다 이래 되면은 형제 중에 잘못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래 물을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관살이 너무 세니까. 왜 그런가 하면 후형제 중에 관성 이해가 너무 세. 그럼 나를 극하는 성이 너무 세다는 뜻 아닙니까? 내하고 내 형제는 같은 비경급제입니다. 그래서 비급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남노릇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형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생월 인중병화 인수가 있어 그 몸이 교단에 오르도다. 인중병화 아까 전에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죠? 원래 몸 자체가 교육의 의미를 갖고 있고 논리성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책이나 공부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사수책경 재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수의 형충이면 기모신입이라 엄마한테 어떤 신체 액이 있다는 뜻이고 일도 수술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이 한 번 수술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업불수라는 것은 유산을 받을 수 없는 팔자라는 뜻이고 친가유한이라는 것은 친가에 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주택다변, 문서유예, 학문장애, 인문심상, 외가가 몰라, 알코올 중독, 고양해환, 여명은 낙태수술, 자궁질환이 있어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친가유한이라는 것은 친가에 한이 있다는 뜻이고 주택다변은 집 사는 곳이 자주 바뀐다는 뜻이죠. 문서유예라는 것은 뭡니까? 인수 자체가 문서입니다. 문서. 문서인데 일생에 한 번은 문서로 인해서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학문장애라는 것은 뭡니까? 학교를 다닐 때 말이야. 인수 연중된 사람들이 중퇴를 했다고 그러죠. 아니면 2차 고등학교를 갔든 2차 대학을 갔다든 이런 거. 인문심상이라는 것은 공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외가 몰라. 외가가 몰라졌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그죠?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인수가 형성되면은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가릴 때 뭘 보고 가리냐면 인수가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이 사람, 당신 술 마셔요. 술 마신다고. 술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니까 자제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실제 충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인수의 형충을 보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목이 또 형충되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명에서는 낙태 수술도 될 수 있고 자궁질환이 있습니다. 방금 일본에 있은 거는 한해 신수를 볼 때도 이 말 그대로 읽으면서 이 말 그대로 통변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굳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해 신수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는 이 사람은 원래 인상이 돼 있는데 인수가 예를 들어서 해수가 들어왔다든지 사회충이 됐다든지 그죠? 형충이 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신수를 봤을 때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대로. 실제로 그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번 여명의 영마 관성이 합신이면 해외 남자와 인연인데 교포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부군이 해외에 진출해 본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영마 관성이 얘기해보니까 인목은 지금 기토한테 영마성이면서 관성에 해당된다. 그래서 해외 교포라든지 아니면 쉬운 외국인 남자하고도 인연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일지와 합의돼야만 이혼을 안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형충이 되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하도록 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번 관살에 충을 하면 고향과 인연이 박하고 관살이 그죠. 관살이 사주에 혼잡하면 자제력이 약하며 성미가 급해 손버릇이 나쁘다. 이 관살은 뭡니까? 관살. 여러분들이 오행들 다시 보세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살은 나를 잡아준 브레이크야. 자제력이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위보 배우면 안 되지. 또 내 양심이 있어야지. 이게 바로 관살입니다. 관살이 깨졌어. 브레이크가 터졌다는 뜻입니다. 깨졌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제력이 없다. 관살이 깨진 사람들이 약속 잘 못 지킵니다. 또, 저거 만나면 뚜껑 펴고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많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형충 파극되면은 처덕이 없고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아도 지키지 못하고 타고 가서 사는 경우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산 받을 수 있겠나 못 받는. 이 사람 아까 처음부터 유산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일시 자체 형충이 되다가 인수가 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 못 받는다. 나 유산 못 받는데 사실 나 유산 받았는데요.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내가 잘못 본 거잖아. 잘못 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유산 받은 돈이 다 나갈 때까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유산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든 아니면 어디 도박을 하든 쓰지도 않을 돈으로 해서 돈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못 받을 팔자가 있듯입니다. 평관용인격이니 격국으로도 읍부로도 조로도 병화를 용신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격국용신, 읍부용신, 조용신은 다 지금 병화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세 개 다 똑같은 용신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격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사주의 격이 우리 급수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 사주 자체가 괜찮다는 뜻이죠. 6번 사주에서 격국과 읍부, 조후 용신이 일치되면 귀격으로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삶이 유리하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7번 주로 격국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기 때문에 직업을 볼 수 있지만 용신과 대운 그리고 사주에 있는 주중 강자로도 직업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주중 강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주에서 어느 오행이 가장 강하냐, 어느 십신이 가장 강하냐를 보고 사주를 직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니까 십성으로 인수도 약하지 않고 또 목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수목이 그죠? 그래서 목은 어떤 교육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기토는 또 입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고 8번 같은 편관에 인수용신의 직업은 선생님이 좋으며 무관직 공무원에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네. 편관이니까 우리 무관, 정관, 문관 이렇게 나누죠. 크게 분류할 때 기초에서 배웠을 겁니다. 9번 기토의 병화는 대지보조, 학술, 종교, 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갖는다는 뜻이죠. 여기 이제 기신이 된다든지 흉신이 되면 또 반대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죠. 인수는 인덕으로 용신이면 이 사람 조력이 좋다. 병화를 떠나서 인수가 없으면요, 어릴 때 부모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야.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지 않죠? 그 다음에 특히 연월에 있는 경우가 그렇지만 만약 인수가 시주에 있으면 아래 사람의 조력이 있다고도 본다. 이게 일단 귀인으로 보니까 상관격의 인수가 없으면 사장이 될 수 없으며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유는 나와 있네. 인수가 인장, 즉 도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재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며 또는 기획성이 없기 때문이다. 인수는 우리 회사에서 말하는 기획실이에요. 기획실. 브레인이야. 브레인. 두뇌야. 그리고 인수는 뭐냐면 도장이야. 도장. 결재권이야. 그래서 인수가 없는 사람은 회사의 사장을 하면 안 돼. 자격 없어. 사주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2번 식상은 기술자나 예체능계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이나 전기 기술자, 통신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도 이제 특히 식상이 화인 경우에 기술자는 다 해당되는데 전기 또는 뭐 전자, 컴퓨터 이런 쪽은 식상이 화인 경우에 이렇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가불목 일간들이 식상이 병정을 가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은 전기 기술자, 컴퓨터 기술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자 이런 쪽에 육친에서 식상은 역마를 나타내기도 한다. 일시는 부부공으로 일주와 시주의 천충지충이면 필시 이혼이며 또한 자식공으로 자식권을 떨어진 사람이 좋다. 아까 얘기했죠. 일시가 부부공으로 보기 때문에 천충지충이 되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혼할 가능성이. 근데 지충만 갖고는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별 사이는 안 좋겠지만 헤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아까 전에 처음에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인사신 사명사는 집도라여 형권을 잡든지 즉 군, 검찰, 경찰, 운동선수 등의 직업을 갖든지 아니면 실제 칼을 잡는 직업 즉 의사, 횟집, 식점 등의 직업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감옥살이를 하거나 칼로 인한 상해를 입거나 교통사고가 두렵다. 자기가 형사를 갈 수도 있죠. 경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한테 잡히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인사신 사명살이 있으면서 집도를 못한 자는 멀리 이국에서 사는 것도 액땜을 할 수 있는 길이다. 16번 영마관살이면 해외 직장, 해외 직업, 분주 지역이다. 인사 영마관살이면 항공계 종사 출입, 운수업종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수 같은 경우는 배를 보고 그 다음에 신금을 갖다 자동차로 보고 인사를 항공기 비행기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꼭 구분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본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병화가 용신이면 활을 뜻하는 나라는 일본, 동남아, 호주 등이 좋다. 이거는 뭐 전 세계 각국 저걸 얘기했던 거고. 인수가 용신이면 유학 가면은 향수병에 걸리기 쉬워 안 좋다. 그래서 유학에는 독립심 강한 신강사주가 좋다. 목이 강해서 기토가 약해지면 신경성 위상가도로 비위가 약하다. 굉장히 비위 약한 사람 있죠. 차 타고 가다 보면 막 꼴리고 이런 사람들. 2001년 신사년에 용신병화를 합가하고 병신합 사회충이 된다. 부도수표 원래 그 인수를 수표로 봅니다. 보정 사기로 보정 수표 그죠? 도장 문서 이런 게 전부 인수죠. 좋지 않은 해성을 추정할 수 있다. 연주의 인신사의 조상표부터 분주하며 이동이 많은 사주로 외국과도 인연이 깊으며 고향을 떠나 산다. 22번 연주의 시부에서 욕살이 끼면 조상이 출세오리 망해서 고향을 떠났다. 자, 그 다음에 23번 연주의 인신사에 있으면서 백호살에 있으면 조상 중에 청춘객사 귀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인신사에 뿐만이 아니라 연월주에 백호살에 있으면 잘못 죽은 귀신이 많이 따라다닌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월에 백호살은 뒤를 따라다니는 귀신으로 보면 시에 백호살 악기를 가로막는 귀신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육친에게 죄를 지내주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백호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생월에 부하살이나 망신살이 있거나 인수가 일천이시면 두 어머니 개천해 버린다. 어머니 둘이다 말이 되겠죠? 26번 연주에 비겁이 있으면 장남이 아니고 이 사람은 거기에 해당될 수 있죠. 기토 일간인데 연간이 지금 기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위에 언니나 누나, 형 등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없는데 그럼 죽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장남에는 비겁이 일주와 합을 해서 다시 비겁이 되면 이복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토는 좀뭐 하토 공룡에서 그렇게 얘기가 좀 빨리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병호일주입니다. 병호일주인데 월주가 뭡니까? 말하니까 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옴이 이래가지고 합치니까 다시 비근급제로 되는 거죠.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화인데 내 일지와 다른 진이가 합해서 다시 화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비근급제로 되면 이복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찍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한 4가지인가 5가지 있죠. 제가 볼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그 다음에 남명에 그죠? 관살이 혼잡하면 동서덕자라. 동쪽에서 아들 하나, 서쪽에 딸 내 뜻이죠. 소실덕자 같은 말이죠. 척으로서 자식이 낳는다는 뜻이니까. 여명에 좌우 관살 일주 연합이면 부외유부 부궁 불미라. 여명에서 좌우 일지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기묘다. 이 사람 기사인데 기묘일주다 이러면 관성이 있는데 다시 이목이 또 합했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 말로 또 남편이 이 뜻이고 남편 공이 좋지 않다. 불미라는 뜻이니까 그런 뜻입니다. 일지에 암장된 그 관성과 투관된 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성 혼잡에 남명은 숨겨둔 자식을 뜻하고 여명에는 정통 도주 사주로 숨겨둔 애를 뜻한다. 지금 그 조금 벗어난 얘기를 좀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기해일주다 생각. 이게 이제 얼신기에서 정기해일이라고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 다 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이 뜻이 뭔지를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각기 합이네. 열을 줍니다. 일주가 지금 기해니까.
암장된 글자가 간목이 여기 있네. 각기 합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여기 간목이 있는데 여기 또 숨어있네. 연월주에 있는 관성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뭐냐면 남편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뭡니까? 암장되어 있는 글자가 애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연월주에 있는 것은 남들이 볼 수 있는 남자고 여기 숨어있는 것은 남들이 볼 수 없는 남자, 즉 다시 말해 애인이라는 뜻이죠.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사정을 좀 벗어난 얘기인데 여러 가지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 의미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남자는 식상운, 여자는 인수운의 자식과 같이 살면 서로의 그 기운으로 인해 심하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물의 절대가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의 자식이 관성이죠. 그죠? 남자의 자식이 관성인데 이 남자의 대운이 식상으로 왔어. 식상으로 하면은 식극관이죠. 그죠? 그럼 자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자식은 식상입니다. 근데 여자의 대운이 어디 왔어? 인수에 와 있어. 그러면 자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극식이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식 꿈을 충하는 운이 올 때면 액땜하는 자식을 해외로 보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은 아예 지금 중대에 있기 때문에 재충받았다든지 사회충 인의 파, 충파를 같이 보죠. 인목이 왔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은 자식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극각살에 걸렸습니다. 극각살. 지금 극각살은 말 안 나와있죠. 안 나와있는데 극각살에 걸려서 이러면 잘못하면 자식 중에 심하면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자꾸 깊이는 못하고 일단 전반적인 이 사주에 얽힌 얘기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의 형사는 조업을 지킬 수 없으며 부모 형제 간에 화합이 안 된다. 뭐 궁성 이론으로 다 그렇게 판단하죠. 월주에 있는 관살이 형사를 맞으면 형제가 없으면 고독하게 외아들 사주가 많다. 용신법 목을 주도 세력으로 보고 이 사람 주도 세력이 뭐냐면 제일 강한 게 목이라는 뜻이죠.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실제로 목이라 크지만 수도 그와 못지않죠. 수도 굉장히 한기가 강합니다. 춥습니다. 신약으로 보았으며 음간은 인수가 통건되면 정하지 않으므로 병화용 평관용인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풀어봤는데 가급적 제가 그 설명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로 벗어난 설명에 또 많이 시간을 할애버리면 다음 진도에 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느라 조금 빨리 넘어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